안녕하십니까. 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시간 약 40분 정도인데 시간을 조금이라도만 단축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기반의 농장 진단과 컨설팅입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현장 근무와 컨설팅을 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현장에 적용하는 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활동해왔던 모습이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그림 같습니까? 4, 5일 전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하고 맨시티가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 3대 0으로 졌었죠, 토트넘이. 그때 오른쪽 그림은 손흥민이 뛴 이동 반경이고요. 왼쪽은 맨시티의 공격수가 뛴 이동 반경이 뭐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그날 손흥민은 수비하는데 거의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EPTS라는 프로그램에서 히트맵이라는 걸 가지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것인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어떤 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퀴즈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장 수로는 약 6천 농장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6천 농장은 출하자 맹지의 1억제 이상의 6천 농장이고, 실질적으로는 농가 수로는 한 3,200 농장. 19년도 말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3,245 농가인데, 이 농가당 사육두 수가 약 3,500두쯤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출하두 수가 약 5,500두. 이것을 돈가로 환산해 보면 연간 매출액이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농가 수가 모든 거의 300도 가까이 되면서 연간 매출액이 약 20억 원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약 35년간 정도의 변화를 보면은 1983년도에 무려 56만 호에서 17년 말 현재 약 4천 전후의 농가로 평가보고 있는데요. 85년도에 보시면은 85년도에 약 300만 두, 95년도에 600만 두, 2005년도에 약 900만 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어떤 시설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급속도로 사실은 발전하면서 좀 기초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실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비육돈 두당 생산비는 10년 전 대비해 약 20% 상승한 약 32만 원 정도이고요. 10년간 수익을 보면 2013년 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수익이 났었고, 10년 평균 약 두당 6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성하고 생산비가 선진국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약 3분의 2 정도 수준입니다. 생산비는 약 3분의 2 정도, 약 한 30에서 40% 정도가 높고, 왼쪽은 도체 키로당 유로화인데 EU 평균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놨고요. 오른쪽은 MSO가 EU 평균이 약 26도, 우리나라가 약 18도 정도로 거의 대체적으로 경쟁력을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점이 많죠. 다음은 좀 색다른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8년간 일일 출하두 수의 변화입니다. 점 하나하나가 하루 출하두 수인데 약 평균적으로 한 7만 두, 7만 5천 두 정도에서 출하가 되는데,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절기라든가 계절별의 출하 물량의 변화가 그것만큼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7년간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약 7만 두의 일일 평균 출하 체중입니다. 7만 두 일일 평균. 여기서 보시면은 하절기, 7, 8월 하절기에는 팽체가 106kg 전후까지 떨어졌다가 정상적으로 115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체중들의 편차가 계절적으로나 또 한 달에서도 보면 상당한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정량,
평균 체중의 편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큰 과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그래프입니다. 222개 농장의 한 달 평균 등지방입니다. 저도 이 그래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모든 300도 한 달분이니까 평균은 한 500도 정도의 평균 등지방 두께가 27, 8mm부터 오른쪽에 거의 19, 20mm까지 엄청난 변화를, 이게 개체로 가면 또 얼마나 변화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품질의 등지방 두께의 변화. 자, 마지막으로는 개체. 암컷과 수컷을 분리시켜서 그래프를 찍어봤습니다. 1등급 비율은 약 65, 6%로 우리나라 평균하고 비슷합니다만도 저체중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중 초과돈들이 상당히 분포가 다양하게 되어 있죠. 현재 지금 공급 물량의 변화, 출하 체중 등지방, 또 개체의 품질의 변화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올 연초에 월간 한눈에 기고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산업의 과제 10가지를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질병 방역 문제, 시각의상 방향과 대책은 참고로 봐주시길 바라고요. 돈가 변동과 불확실, 특히 올해 곡물가가 지금 상반기에서 하반기도 인상률이 있습니다. 거의 10에서 15%까지. 그 다음에 생산성, 생산비 경쟁력 저하, 양극화, 또 환경과 냄새의 문제, 항생제와 내성의 문제, 품질의 편차와 이상률의 문제, 또 비육사가 부족하고 투사이트, 위탁사육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또 어떤 우리 산업 전체적으로 장기 발전을 위한 전문가라든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 또 소비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제가 과제를 뽑아봤습니다. 현장의 과제 10가지를 다시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종돈의 문제, 사료의 문제, 그 다음에 다산에 관한 관리, 이후 높은 사고율, 또 시설 노후와 밀사, 또 화재나 어떤 사고의 문제, 분뇨처리나 냄새, 또 기록, 오늘 주 주제가 기록입니다만 기록의 정착, 분석, 활용의 문제도 상당히 현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저희 박사 논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근무 환경, 점점 우리랑 많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제 근무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 진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과제 1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큰 파트로 진단과 목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지표를 농장을 컨설팅하고 교육할 때 쓰는 지표입니다. MSY부터 시작해서 농장 사료율, PSY, 이후 사고율 쭉 10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빨갛게 표시된 내용들은 중요하면서도 현장에서 비교적 소홀히 하고 있는 농장 사료 이후 사고율, 특히 출하 1년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것. 또 9번 같은 경우에 돈사 사용 능력을 진단해보자라든가 생산비, 이렇게 보시면은 10가지 중에서 특히 빨갛게 표시된 5가지가 상당히 좀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 교배시킨 농장도 계실 텐데 오늘 교배를 시키면 분만 예정일이 며칠일까요? 3, 4, 5, 6 제가 정확하게 114일을 계산해 보니까 6월 11일이 됩니다. 6월 11일 날 분만을 하게 되면은 출하 일령을 6개월로 잡을 경우에 12월 10일경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현재 시점에 교배시킨 돼지는 6월 중순에 분만을 하게 되고 12월 초순경에 출하를 하게 된다. 앞으로 3주 정도만 지나면 올해 출하 예정 두수가 거의 교배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이용해서 올해 출하 두수를 예측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돈장 사업계획서의 넘버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수지 계획서입니다. 모든 두수가 있고 사역 두수, 출하 두수를 입력하고 체중을 넣고 예상 돈가를 넣으면 수입 예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료란과 사료 단가를 넣으면은 사료비가 나오고 분별로 경비를 입력을 시키면은 지출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바로 밑에 현금 자금 수지 가부족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감가상각비나 일부 지표를 넣으면은 출하두당 생산비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31만 1,000원인가요? 이렇게 생산비까지 추정할 수 있는 현재 시점 되면은 연말 정도 올해의 자금 수지 계획서를 예산 계획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엑셀로 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장의 목표 산출 기준의 사례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현장은 주간 분만 복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간 교배 복수 4.6%와 5.4%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4 기억하기 좋죠? 모든 천두면은 주간 46복 분만이고 54복 교배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주간 이웃두수는 주간 분만 복수에다가 이웃두수 목표를 정하면 되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자문해 주는 농장의 목표 제시입니다. 신설 농장이기 때문에 PSI 29두, MSI 27두.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은 농장의 기본 목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간 이웃두수는 모던의 50%. 모던의 50%면 PSI가 26두가 되고요. 월간 출하 목표는 모던의 2배. 오른쪽에 모던 300두면은 한 달에 출하 600두를 해라. MSI 24두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앞으로 경쟁 목표, 기본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 최근에 돈가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3,200원대까지 떨어진 거는 아주 비상입니다. 사료비는 올라가고 있고 평균 생산비가 32만 원인데 또 사료비가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생산비가 약 32만 원이고 돈가를 4,0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생산비 절감의 5%가 얼마나 크냐? 물론 생산비가 3,200원이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연간 출하두수가 6,000두고 출하두당 판매액이 35만 원이기 때문에 출하두당 이익이 3만 원입니다. 그럼 연간은 약 1억 8천만 원 이익이 나게 되고 5%를 절감하면은 두당 16,000원이고 연간으로 합쳐서 9,360 어떻게 됩니까? 6,000두니까요. 6636 9,600만 원이 됩니다. 이 9,600만 원의 절감액은 전체 이익의 50%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9,600만 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몇 두를 출하를 더 해야 되느냐? 무려 3,200두가 나옵니다. 이 3,200두는 MSI를 환산하면 10두가 넘어가죠. 또 하나 8번 문제는 5%를 절감한 생산비 30만 4천 원의 경우에 탕박과로 환산하면 약 3,470원이 나옵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요즘까지 돈가가 낮은 경우에 원가 1%, 2%, 5% 절감 효과는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경비 절감할 부분을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크게 세 번째 이제 전산 기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피그 플랜이기 때문에 피그 플랜 외에도 보시는 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피그 플랜을 통해서 간략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작년에 1,830만 두가 출하가 있었습니다. 제일 밑에 2,730만 두 정도 피그 플랜 정보를 통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총 2,730만 두가 생산이 되어가지고 포유 개시가 2,430, 이웃두수가 2,130, 매번 300만 두씩 죽어서 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약 900만 두가 생시부터 거의 사고율이 약 35%입니다. 오른쪽은 한 농장의 사례를 내 농장에는 여러분 고객 농장의 사례를 오른쪽 가로에다 한번 적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피그플랜 참여 농가 상위 30%, 하위 30%를 간략히 비교를 해보면은 모든 평균 하위 농가, 하위 30% 농가가 400여 두였습니다. 그리 되면은
PSO의 차이가 가운데 보시면 6.82입니다. 6.82면 연간으로 따져보면 추가 이웃 수가 2,788두고 출하 육성률을 따지니까 2,370두가 나오고 이걸 연간 매출액을 따지니까 8억 원이 됐습니다. 당연히 하위 30%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요즘 동가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위 30%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픽업플랜 전산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보는 1년치 전산 자료입니다. 월별로 나와 있고 현재 PSO가 24.4두고 MSO가 19.7두로 나와 있습니다. 자, MSO 24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급한 것은 이후 사고율이죠. 이 전산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후 사고율이 거의 20% 가까이 나오죠. 또 총산 두수가 지금 12.5두 정도 되기 때문에 이후 두수도 더 높여야 되고 총산도 더 높여서 앞으로 PSO에는 한 26두, MSO에 24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여러분 농장이나 여러분 고객 농장의 총산 두수, 실산 두수, 이후 두수, 출하 두수를 월별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변화를 알 수가 있죠. 흐름을 알 수 있고 상승하는지 여기 보시면 점선을 보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향세죠. 약 2년치가 하향세입니다. 출하 두수도 당연히 파란 점선이 추세선인데 하향세입니다. 비상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 자, 해석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보고 한눈에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죠. 또 단위당 지표, 평균 지표도 총산 포유 개시 두수, 이후 두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엑셀에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현장은 주간 관리이고 주간 단위로 어떻게 균일하게 생산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주간 교배 목표는 번식 목표이자 경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선이 주간 교배 목표인데 상당히 불균일하게 편차가 크죠. 그래 되면 당연히 분만도 편차가 크고요. 이후 두수는 그래도 비교적 균일하게 이유를 좀 시켰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문제점이 나오고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산 기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산 기록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으면서 좀 심각한 것은 농장에서 직접 입력을 시키고 바로 활용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픽업 플랜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 시점부터 입력까지 15일에서 30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어떻게 직접 입력을 할 것인가, 신속하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또 현장하고 일치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현재는 번식 중심의 전산 기록에서 이후 자동 비육, 사료, 출하, 경비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또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하고 분석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나오는 성적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자, 이런 점들이 지금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잠깐 두 개가 이게 넘어갔네. 다음은 출하돈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축산물 품질 평가에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초기 화면에 보면은 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뭐 개체 로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체중별로 다양한 분석이 나와 있고요. 이게 또 월별로 1년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등지방과 평균 체중의 그래프를 보면 월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H농장의 19년 8월달 출하도 보입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 보이나요? 2등급의 주요 사유가 대부분이 체중 미달이 많죠. 체중 미달. 체중 미달이면서 또 일부는 등지방 초과도 많습니다. 체중은 초과가 안 됐는데 등지방이 초과된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분포도를 봄으로써 내 농장의 문제, 출하돈의 문제점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이게 아주 민감하게 돌아가요. 자, 두 개 농장의 출하된 분포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12월 달, 지난 2개월 전의 자료입니다. 왼쪽 농장의 경우에는 2등급의 주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이 체중초가죠. 가운데 밑에 2등급 주요 사유가 대부분이 체중초가입니다. 오른쪽 농장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2등급의 주요 사유가 체중이 초과가 되고 등지방이 아주 낮습니다. 등지방이 초과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농장들은 체중을 더 키워야 되고 출하선도 오히려 여기 2등급이라도 등지방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유통에서는 오히려 이런 돼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하선도 특별히 좀 개척을 해야 되고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등급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밑에 거는 거세돈인데 36.3%인가요? 이 36.3%라는 의미는 체중은 1 플러스 등급 안에 들면서 등지방이 초과되어 가지고 2등급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농장이 상당히 개선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돈에서부터 사료급여 프로그램 아주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왼쪽 자료는 도태돈을 가지고 체중과 등지방 분포를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농장의, 내 농장의 모돈이 등지방이 좀 두꺼운지, 모돈 체형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장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성적이나 각종 기록을 가지고 간략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료 관련 분석에 있어서는 사료 단가라든가 사료 요구율, 출하두당 사료비, 품목별 급여량, 그 다음 입고일, 특히 저는 포유돈 사료의 입고일을 참고로 보고 있고요. 임신돈하고 포유돈 사료 비율도 보면은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2농장의 임신돈, 포유돈 월별 사용량 그래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평균치를 보시면 약 월별 18구톤에서 포유돈은 9톤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유돈 사료량이 임신돈 사료량의 50%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농장은 임신돈 사료가 좀 과하게 들어가지 않느냐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료를 가지고 포유돈 1일 두당 사료 섭취량을 추정해 보니까 약 4.2kg가 나왔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큰 1년치 흐름으로 보면은 우리가 목표를 5kg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포유돈 사료 섭취량이 적다는 걸 알 수 있고 임신돈 사료 프로그램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일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월말 종합 일보를 가지고 이후 사고율이라든가 평균 산자수라든가. 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기록이 무엇일까요? 유심히 봐주십시오. 오른쪽 기록. 농장에 들어가면 사무실 입구에 대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정액 보관고에 나온 정액 입고 현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농장의 요일별로 교배가 얼마나 균일하게 들어가고 있느냐, 적정하게 균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사료 입고 내력 기록부를 보고 특히 포유돈 사료 경우에 며칠 간격으로 들어오는지, 신선한 사료를 먹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현장에 가면 많이 보는 양식이죠. 임신돈의 주차별 현황, 모든 500두 농장 주간 분만 23복 정도, 교배는 한 27복인데 비교적 균일하게 빨간색이 매주 교배 복수입니다. 비교적 균일하게 교배가 들어갔었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 농장의 번식 현황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요. 자, 무엇이 보입니까? 자돈사 입구에 있는 현황판입니다. 생년월 이후 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후 일령을 알 수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후 체중이 5.8kg고요. 폐사 기록 외국인들 글씨입니다. 폐사 내력을 알 수 있고, 또 오른쪽은 또 다른 농장의 300두 자돈방 배지입니다. 놀랍게도 여기는 약 8kg, 전입 체중이 엄청나게 높죠. 자, 이런 자료가 있고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갔을 때 사무실에 붙은 목표입니다. 왼쪽에 위에 보시면은 번식 목표가 있고 비육 목표가 있는데 놀랍게도 비육 목표 중에 포유중 사고율이 7.5%, 이후 사고율이 2.5%, 합쳐서 포유부터 출하까지 약 10% 사고율로
목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덴마크 견학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농장주가 저희들을 안내하면서 바로 사무실에 붙어있는 주간 단위의 자돈 생산 농장이기 때문에 총 산자수부터 자돈 판매두 수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빨간 거는 계획 미달, 녹색은 계획보다 더 잘 나온 사례, 한눈에 다 알 수 있죠. 1년치를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입니다. 월별로 아주 우수한 농장입니다. 피해서의 거의 30도 되는 농장인데 한 달에 자돈, 이후 자돈이 거의 1,200~300도인데 비해서 매달 이후 자돈 사고를 보시면은 한 11유도 정도로 약 0.9%. 제가 컨설팅하거나 가본 농장으로는 가장 이후 자돈 사고율이 좋은 농장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CT 개발은 데이터입니다. 현재 ICT 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데이터 활용률은 제가 보기에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IT 기기 자체로 포획 모든 사료 급익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모든 번호를 입력시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연동이 잘 되지 않고 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동 액상 급이기가 있고 사료랑 측정기가 있고 최근에는 또 더 훨씬 더 인공지능에 의한 기기까지 발명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ICT 장비라기보다도 간단하게 온도 저장 장치에 의해서 2, 3일간의 시간 단위 온습도 분포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가장 추웠을 때 교배사 온도인데 14도까지 떨어진 사례를 알 수 있죠. 이런 점은 크게 비싸지 않는 장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준비해가지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만사의 자동, 포유돈 자동 급이기. 오른쪽에 사료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의외로 많은 농장들이 기기를 구입할 때 세팅된 프로그램을 하나로 운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산차별이라든가 산저수별로 좀 프로그램을 달리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돈 액상 부근 모던 군사 시스템 참고로 봐주시고, 이게 잠깐 넘기는 게 두 개가, 이 자료는 평택에 있는 로즈팜의 자료인데 가장 자돈사 액상 급이기 ICT 장비를 가장 활용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료, 환경, 온도가 전부 다 믹스돼 가지고 같이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돈 판매 농장인데 출하 체중 예측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팜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료 섭취량을 가지고 백신 후에 사료 섭취량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걸 검증한 결과입니다. 이미 다 발표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랑 음수량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료 섭취량이 되는지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지 추정하는 양식이고요. 이 자료를 유심히 봐주시면은 작년 5월 달에 사료가 입고하고 나서 두 개 돈방의 사료 섭취량 변화인데 입고하고부터 두 개 돈방이 동시에 목표량은 1일 2.7kg인데 거의 1일 1.7kg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인이 뭘까? 사료의 신선도, 공팡이 문제, 또 이로 인해서 출하율이 얼마나 지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ICT 장비가 모든 중심에서 이 비육돈이나 사료 섭취량 쪽에도 많이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자, 참고로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개발된 3D 개체 체중 측정기, 또 사료빈 관리기,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모든 헬스케어 시스템, 이건 어느 회사 상품을 제가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더 진화되어 가지고 모든 분만 현황을 살펴가지고 분만 예상 시간을 알람을 알려준다든가 상당히 이제 고급화된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어서 최근에 거의 마지막 이제 판매 직전까지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나 수많은 데이터를 접하고 있는데 각종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은 우선 정확해야 되고요. 현재 우리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도나 신속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정확성과 신속성, 또 보기 좋아야 됩니다. 가독성, 또 현장에서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사무실에 입력하고 사료회사나 조합에서 입력하고 현장에서는 아이디도 모르고 입력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공유가 되어야만이 이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그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수치적인 개선에 집중하자. 눈에 보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비생산 일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생시사고, 포이중사고, 이후사고, 출하돈 등거 이런 식으로 비교적 쉽게 눈에 보이게 개선할 수 있는 지표의 개선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카트입니다. 자,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부터 사료 사용 현황, 그 다음에 번식 전산기론, 출하돈 정보, ICT 기반의 정보, 플러스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력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분석된 자료를 어떻게 현장에 소통하고 적용해서 개선할 것인가가 큰 과제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ICT 장비들이 많이 보급되고 많은 데이터들이 나온 데 비해서 현장의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 농장을 지원하는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주신 안기용 박사님께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기용 양돈연구소 안기용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초과됐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생산의 두수 MSY 속도하고 소비의 방향의 지표 소비량하고 어쨌든 지금 같이 가지 않는 이 현상을 봤을 때 올해 아무래도 MSY가 작년보다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양돈 전반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안 드시는지 한번 고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큰 질문을 해주시는데 오늘 발표 주제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현장을 오랫동안 올해 양돈업계 근무한 지가 거의 4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자면은 모돈 두수에 비해서 비육 돈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 사고율이 거의 15% 이상 나오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모돈을 더 정해야 하고 적정 모돈을 감축하자는 표현보다도 비육사 규모에 맞는 적정 모돈 두수를 가져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밀사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 냄새 문제, 품질의 문제, 사고 문제, 각종 항생제 문제, 돈사의 한계의 문제가 다 전부 거기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어떤 적정 바란서, 번식 시설과 비육 시설이 바란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또 이제 소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지금 품질이나 이상육의 또 품질의 편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사고를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양돈 농가가 유통을 만나면 아직까지 수프갑이라는 얘기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